네,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최근 연체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메이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어제 발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확연하게 달라진 연준의 입장의 변화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가보다 고용이 약해지는 걸 우려하고 있다는 스탠스를 여실없이 보여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기는 지속적인 둔화가 나타나고 높은 실업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모습, 시나리오가 이어져 왔습니다. 실업률이 조금씩만 상승하면서 고용이 정상화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의 고용시장의 둔화, 실업률 상승을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 앞으로는 과연 이대로 계속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180도 달라져 앞으로는 나빠질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물가는 안정 궤도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라고 물가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나빠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수요가 약해지면서 물가가 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경기 불황 사이클을 전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나리오는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어제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도 살펴봤지만 19년도 사례와 비교해서 딱히 레포 시장이라든지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지금 딱히 과하게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붕괴로 이어질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조짐과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AI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는 경기 침체는 과거 전통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마디로 고용이 나빠지고 심리 위축, 수요가 약해지는, 그러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전통적인 경기 침체 양상,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AI 시대를 앞두고 빼앗기는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문화가 빠르게 모멘텀을 맞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은 지금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집중해야 될 시기고, 앞으로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비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회색 코뿔소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로 간주되는 사례가 하나 있죠. 08년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년, 2년 정도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언급됐던 게 서브프라임이었어요.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5%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터지더라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시장 컨센이었습니다. 08년도 증시 폭락이 있기 한 달 전에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의 확신에 찬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보고서 발간 한 달 뒤에 증시의 대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회색 코뿔소는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커지는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제약적인 수준의 통화정책, 높은 기준금리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기업들 입장에선 자본 조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얘기는 리파이낸싱이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최근 은행들은 본인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출 위험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겠죠. 이러다 보니 연체율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대출 부실은 중소형은행들의 자산 부실로도 확대될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 플러스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들의 리파이낸싱 기간과 맞물리게 된다면 이게 대출 부실화 불안이 가파르게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 CLO잖아요. 이런 사고의 우연이 겹치게 된다면 가파르게 회색 코뿔소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년부터 만기 도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절반 이상이 CMBS와 CLO거든요. 여기다 지금 이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평균 대출 이자율 보시게 되면 22년 3.8을 시작해서 23년 2분기 만에 6.6%까지 치솟게 되고, 현재는 7% 초반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미국 10년물 시장금리가 4.4%, 모기지 30년이 7%를 주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CRE 같은 경우에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도 대출 관리를 더욱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일부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출 자체 건수가 줄어들면서 이자율도 이렇게 높아지고, 여기에 24년 부동산 자본 조달이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만기 도래하는 시기가 겹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이자가 높고 위험을 회피하는 은행들이 많아지면 재융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연체율이 치솟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 24년 5월 기준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증권 CMBS죠. 연체율 추이를 한번 보시면 아래 차트입니다. 먼저 전체 연체율은 파란색 선이고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이 오피스 부분인데요.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 연체율의 상승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피스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CMS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오피스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산업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하단에 있는 이 파란색이죠. 이 부분은 거의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부분만 보시면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몇 달간 급격히 상승을 했고, 지난달 정점을 찍은 뒤 이번 달에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소매, 리테일 보시게 되면 리테일도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조금 나왔죠. 지금 현재는 오피스 다음으로 높은 연체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숙박업보다 조금 더 낮아졌지만 전체적인 추이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도 23년 중반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오다가 오피스 그리고 리테일과 더불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유지하는 섹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세대 다가구 말씀을 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개 유닛이 넘어가면 다가구로 멀티패밀리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 다가구 보시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작년 10월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전반적으로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레디맥 자료에 따르면 지금 다가구 심각한 연체율이죠. 23년 0.28에서 24년 1월 0.44%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지금의 수준이 금융위기 여파 2011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가파른 급등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다세대의 심각한 연체율의 비중이 이렇게 치솟긴 했지만 미국의 전체 가구수 대비 놓고 봤을 때 16% 정도에 해당된다. 이 비중 자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과거 사례랑 비교해보면 지금의 고금리가 얼마나 제약적인 수준인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다세대의 심각한 연체율이 치솟는 부분이 최근 약간의 상승 조짐을 보이는 모습으로 전반적인 상업용 부동산 담보채권 연체율 추이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년 5월 CMBS의 연체율 직전달 5.07%에서 10bp 하락한 4.97%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5% 이하로 다시 좀 떨어진 것이죠. 이 파란색 보시면 좀 올랐다가 지난달 정점 이후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AY로 보시면 37.3%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3년 작년 1월만 하더라도 CMBS의 연체율이 2.94였어요. 그러다 5월달 3.62로 오르게 되고 6개월 전은 4.58까지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전고점인 5%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비교해보면 현재 상황은 다소 일부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전 달보다는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소폭 주춤하는 흐름이지 이 추이 자체가 계속 하방으로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계속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MBS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역대 최고치는 12년도 7월 달에 10.34%, 코로나 때 10.32% 정도입니다. 아직은 4.97이니까 역대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한 모습이죠. 오피스 연체율 보시게 되면 6.94%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이 7.38%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6%포인트 하락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YY 보시면 72.6%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달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렇게 지난달 급증 이후에 일부 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이후로는 5월 만기 도래하는 오피스 대출이 2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게 대부분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파이낸싱이 잘 되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이 2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재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5월 전체 CMBS 연체율은 5.33%로 기록이 될 것이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8.48%로 치솟게 되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5월달 20억 달러 규모의 오피스 대출이 리파이낸싱이 잘 해결이 되면서 직전달 대비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CMBS 연체율에는 만기일이 지났지만 이자 지급을 계속하고 있는 대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전체 연체율은 6%로 집계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지금 4.97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대출 연체율에 포함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연체율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MBS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만약 포함을 하게 되면 6%가 전체 연체율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심각한 연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60일 이상이라든지 압류 중인 부분들, 이런 대출의 비율은 현재 4.62%로 한 달 전에 비해서 22bp 하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테이블 보시게 되면 오피스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1년 전에는 4%였는데 지금 이게 표가 1년 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1년 전은 1.86이었어요. 여기서 1년 만에 6.3%로 치솟게 된 게 오피스 연체율이었거든요. 23년 1월달 1.86에서 1년 만에 6.3%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다음은 시에로 연체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로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분기에는 6.18이었는데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서 더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7.45%로 확인이 되고요. CMBS는 소폭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지만 시에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봤을 때 오히려 계속 상승하고 있는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6.18% 연체율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127bp 증가한 부분이죠. 게다가 23년 3월 달에는 연체율이 2.99%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446bp나 증가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3월 기준으로 연체 대출의 총 잔액은 대략 60억 달러 규모로 확인이 되고요. 작년 12월 기준 51억 달러에서 17%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로 대출의 연체는 아까 CMBS 집계 방식과는 달리 만기일이 지난 대출도 포함을 한 것입니다. 아까는 만기일이 지났지만 이자 지급을 계속하고 있는 대출을 제외해놓고 연체율을 계산했는데 시에로는 그 반대라는 것이죠. 만기일이 지난 대출도 포함을 해서 연체율에 집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만기일 이후에도 연장 옵션을 계약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에로 연체율을 보실 때 이게 지금 만기는 끝났지만 이자를 계속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대출기관이 대출을 연장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상 대출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에로 연체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연체율이 가장 큰 증가를 나타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프레디맥에 따른 다세대 심각한 연체율의 가파른 증가세, CMBS 포함 시에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로 연체율의 대출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전체 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지만 이상한 원금 잔액, 즉 한마디로 채권 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갚아야 될 총 원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연체 대출의 23%를 상위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오피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에로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연체율 자체가 QOQ로 봤을 때는 3.47% 감소하는 부분이 확인됐고, 복합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도 MOM으로 감소했고 QOQ로도 대략 6%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CMBS든 시에로든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패턴이 동일하게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 영상 좀 몇 개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파생된 확대 버전으로 시에로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어쩌면 트리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으로 1년 전부터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정리한 영상이니까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두 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24년부터 만기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게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심한 것이죠. 게다가 대형은행이 아닌 소형은행에 집중돼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지만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24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이 일반 기업들의 회사채에 만기 도래하는 스케줄이 다가오게 됩니다. 24년만 해도 9,800억 달러 규모고요. 25년 들어서부터 1조 1,000억 규모입니다.
이게 추정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24년부터 증가해서 25년 급격하게 늘어나죠. 26년까지도 이어집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에 의해서도 00년부터 22년까지 초저금리로 발행했던 회사채들의 차환이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25년부터 리파이낸싱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의 부채 상환 압력이 어느 시기에 집중되는지를 살펴보면 24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잘 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25년부터는 그 규모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25, 26, 27, 28년까지 이어지는 이 추세 자체를 이 높은 고금리에서 당연히 견딜 만한 기업들이 몇 개 없겠죠.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이 함께 맞물리는 시즌이 교묘하게 겹치게 된다면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투자 등급 부채가 좀 앞쪽에 24년부터 비중이 좀 많이 몰려있고 반면에 하이엘드 채권 같은 경우는 후반부 쪽에 이 옅은 하늘색이죠. 좀 후반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 패턴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만기 도래하는 오피스 대출, 상업용 대출의 부실이 본격화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직전 달 대비 소폭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CMBS 포함 CLO에서도 비슷한 추이가 확인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복합부동산이라든지 오피스 연체율에서 소폭 감소나 둔화하는 모습이 재확인되었고요. 다만 이러한 모습이 궁극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전체 리파이낸싱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아직 규모 자체가 작고 상업용 부동산은 또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에서 충분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도로 하나 차이로 행정구역 하나만으로 시세가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실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자체의 핵심 요인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오늘 최근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 추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